다음 이슈 하나만 더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북5도위원회 소속 황해도지사에 배우 명계남 씨를 임명했습니다. 황해도지사는 행안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요. 차관급 예우에 또 연봉 1억 4천만 원대, 관용차와 기사 별도 업무 추진비까지 지급이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게 보훈성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명계남 씨 과거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인물입니다. 전문성보다 대선에 기여한 공로에 따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 점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 보훈성 인사가 변호인단 출신으로 지난 그 비명 행사를 거쳐서 네 거의 그냥 이 국회 안에 로펌을 차려도 될 정도로 변호인단들이 국회에서도 다 이렇게 의원직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 이런 위원장 자리들 뭐 1급 뭐 이상인 그런 자리들도 장관급, 그죠? 뭐 부총리급 이런 인사들까지 꿰차는 거 보면 지난 정권 때 그랬으면은 지금쯤 이미 다 난리가 났겠죠. 탄핵하라 그랬겠죠. 또 탄핵. 네, 한 40명쯤 탄핵당했을 거예요, 국무위원. 네, 아마 나라 종말됐을 수도 있습니다.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다들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는가? 의대 증원 한다는데 왜 또 이렇게 가만히 있는가? 선택적 분노인가? 저는 참 지난 정권 때 제가 교육부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때 정책 하나 추진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물론 당하고 또 이제 여당하고 우리 국정 운영의 기조하고도 막 나중에는 좀 달라지고 하면서 사실 당이 안 도와줘서 많이 어려운 것들도 있었지만 29번의 탄핵이 너무나도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정권 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들 많이 기용한다고 무슨 검찰공화국이냐 이랬는데 지금 무슨 변호인단 공화국의 뭐 시민사회 공화국입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해도 너무한다. 네, 눈치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맞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께서 사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실은 임기가 끝났는데 계속 이렇게 인사가 안 돼서 이렇게 대행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기술계 쪽에도 계속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원장 자리가 임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사실은 자리를 이렇게 채우고 빨리 임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곳에는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이게 황해도지사 이게 보면은 실향민 관리, 북한 향토 문화 보존, 통일 대비 상징적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 홈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근데 이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더 근본적인 거는 이북 5도지사 체제 지금 정말 필요한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하고 이 정도 예산을 쓰고 이렇게 직원이 1,000명 가까이 되는 규모죠. 이런 조직과 기관을 지금 세금을 넣어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필요한가? 그러니까 저는 직무 적합성도 중요하고 이 기관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우선순위에 두면서까지 인사를 해야 되는가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전리품으로 하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황해도지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보니까 예전에 그 옛날 뭐 개그 프로그램 보면 할머니의 오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개그맨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 옆에서 누가 등장해가지고 뭐 하세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오후에 할 게 뭐 있어? 이런 게 있거든요. 한가하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개그 프로그램이 그런 거에 있었다. 네. 아마 황해도지사 가시면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실 것 같은 게 뭐냐면 이분이 하시는 일이 월남 이북도민을 지원해주고 그 고유 문화를 계승해서 무형 문화재를 관리하고 향토 지성을 보존을 하는 일을 한다. 그냥 있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실향민 관리 그리고 북한 향토문화 보존이 주 업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거기 있는 대로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자기 관용차 타고 다니고, 이게 업추비가 한 1,500만 원 된다 그러죠. 연봉이 한 1억 5천 되는 자리고 차관급의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전리품으로 하사해 준 것이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가 과연 필요한가? 여기 정책 홈페이지 가보면 정책 목표 나와 있어요. 이북 도민과 함께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 지금 자꾸 그래 트럼프가 지금 저희 화났다고. 좀 전에 이렇게 국제 정세 이야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여기 추진 방향, 남북 교류 협력 지원으로 남북 관계 발전에 기여, 이북 도민 소통과 화합으로 따뜻한 도민 사회 구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살기가 어려워요. 오늘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민생 어렵고 국제 정세 어렵고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북 5도 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북 도민과 함께 중요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 우선순위와 또 정책의 방향성이 맞냐 그리고 그 장을 맡으신 분이 이런 아젠다를 세팅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직무 역량이 적합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사실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재미있는 생각이 좀 떠올랐는데 한번 우리가 특집으로 국정감사 앞두고 뭔가 모의 국정감사를 한번 모의 이분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이 부처를 대상으로 황해도 여기를 타겟을 삼아서 국정감사를 한번 우리끼리 한번 미니로 한번 해보는 저 거 어떨까?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하고 싶어요. 네. 너무 좋아. 왜냐하면 국회에서 하다 보면 이런 황해도지사 이런 분들은 약간 조금 그 관심이 없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몇 개 모아가지고 되게 중요한 자리들 네. 모아서 여기서 한번 해보면 이런 진짜 컨셉도 재밌을 것 재밌겠네요. 같아요. 그럼요. 해보죠. 네. 왜냐면 의혹 검증부터. 정말 좋아. 관심 받는 몇 분. 그러니까는 네. 소리 지르는 몇 컷. 그 주 요거 유엔 대사 말고는 그분도 부르고 그거 말고는 관심을 그게 사실 지금 못 가져요. 쇼츠가 엄청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네. 말씀하신 게. 네. 우리의 공동 계속 작품. 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 세금으로 관용차의 연봉의 업추비까지 다 우리 세금입니다. 네. 그건 맞아요. 네, 그럼 제대로 그런 항해 도지사로서의 이 도정 활동을 했는지는 국민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에서 증인이나 참고인 신청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게 사실 국정감사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은 벌금 1,000만 원인가 그냥 물고 끝나는데 그분 월급보다도 적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내고 안 나간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검증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요즘 청년들 평균 연봉 뭐 이렇게 월급이 250, 300 받기가 쉽지 않은데 업무 네. 추진비가 쉽지 1,400만 원, 않아요. 1,500만 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지금. 특히 지금 이 시즌에 이 황해도지사 임명은 조금 미뤄야 됐던 거 아닌가 그럼요. 생각이 이걸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야. 타이밍적으로 부적절해요. 이거는 여러. 지금 요거 하나만큼은 조금 딜레이 시켰어야 됐다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약간 빙의를 해가지고 왜 이 타이밍이었나 보면 지금이 지지율이 제일 높을 때거든요. 빙의죠. 네, 지금이 지지율이 제일 높기 맞아. 때문에 지금 뭘 해도 다 허용이 되는 때고. 네. 그러니까 이원종 그러니까 컨텐츠 진흥 원장에 원래 이원종이라는 배우를 임명을 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자리도 원래 2억, 연봉이 2억이래요. 근데 거기는 왜 임명이 못 됐냐라고 보면 거기는 공모를 받는데요. 그래서 자격 요건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황해도지사는 임명이 임명. 되는 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자격 요건 없이 대통령의 의지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라서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모든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속아내서 이제 적절한 인물을 공모를 해서 그렇게 들어간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또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정말 생각하는 충장의 마음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컨텐츠 진흥 원장 같은 경우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공석이에요. 네. 거의 몇 년 동안 없는데 잘 돌아가요. 거기 부원장이 직무대행인데 굉장히 일을 잘해요. 대박 사건인데. 그래서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으로 쿨하게. 그 자리는 그냥 없애버리고 없애요. 그냥 부원장을 그 체제로 그냥 쭉 가게. 그러면 세금도 아끼고요. 나라도 잘 돌아가고 황해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AI로 하나 만들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얼굴로. AI를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설파하신다 하셨으니까. 네, 콘텐츠진흥원은 이야기 잘 하셨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그 K 콘텐츠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사실은 놀랄 만큼. 그리고 콘텐츠를 진흥 육성하겠다라고 사실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본인의 사람을 안 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없이도 잘 돌아간다. 자격이 안 돼서 공모에서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5명인가 지원을 했어요. 그 컨텐츠 진흥 원장에. 네. 근데 다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그 5명이 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그냥 부원장급의 인사 정도만 와 있어도 우리나라 컨텐츠를 충분히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연 2억씩 아끼고. 네, 조직 안에서 차라리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보고 그중에 그쵸. 가장 잘한 사람을 그냥 특진을 시켜서 원장 자리에 앉히던지 그런 네. 게 다 이제 맞아요. 그럼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그게 들어요. 실용이죠. 네. 불필요한 걸로 따지면 황해 도지사가 예,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그렇네요. 그게 바로 실용 인사인 그렇죠. 거죠. 그게 실용이죠. 뭘로 네. 실용을 외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부가 굉장히 어떤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이 그냥 굴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없애긴 또 애매하거든요. 거기에 딸린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굉장한 지지율과 그리고 이 다수의 민주당을 이제 등에 업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좀 세금도 아낄 겸 한번 정부 조직법을 뭐 재정 분야, 기획 재정 분야 뭐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부터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제가 사실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처랑 분리를 했잖아요. 이번에 저번에 방송에서 이해운 장관 가고 나면 더 센 사람 온다 분명히. 지금 동의하십니까? 방송을 끝낼 수가 없네요. 네, 저는 정말 그렇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뒤에 진짜가 따로 있다. 네, 네. 그렇죠.